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에서 4월 총선 당시 지민비조, 즉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수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에 비례표를 나눠준 것이 사실이고 분명 그런 전략을 썼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인데요.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7일자 시민언론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민비조라는 것은 조국혁신당 전략이 아니었다라며 조국혁신당 전략은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것으로 그걸 들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럼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으면 되겠네? 지민비조라는 말이 야권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처럼 당시의 표결 투표 전략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하면 지민비조를 계속하라고, 조국혁신당에 그 얘기하면 조국혁신당은 계속 비례정당만 하란 얘기냐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보엽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도움 없이 민주당 성곽 바깥에 성을 지어서 오히려 야권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지민비조 전략에 따라 민주당이 득을 봤으면 득을 봤지 손해본 건 하나도 없다라며 우리는 풀뿌리 정당 그리고 수건정당 지향하는데 어느 정당에 후보를 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측에서 지민비조를 강조했던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신장식 당시 수석대변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출마가 없을 것이라 밝힌 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민비조라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신장식 당시 대변인은 3월 13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도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투표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기권하지 마시고 민주당을 찍으시면 된다라며 거듭 지민비조를 외친 바 있습니다. 신장식은 3월 19일 경향신문에도 저희들은 이제 지민비조뿐 아니라 비조지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민비조는 민주당 찍으러 나와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런 의미지만 거꾸로 보면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찍으러 갈래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민비조 구호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은 무려 12석이나 비례의석을 얻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가장 많은 비례표를 얻어가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이 12석이나 얻었다는 것은 기존 민주당에 투표하던 이들이 비례표를 나눠줬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에 맞선 쇄빙선이 되어 더 잘 싸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조국 일가가 윤석열 일당에 탄압당했던 그 동정심에서 부담감이 적은 비례표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줄곧 마치 자신들이 야권 전체 파이를 늘리는 데 공헌하여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보엽 대변인이 민주당 성곽 바깥에 성을 지었다고 표현한 것만 봐도 말입니다. 즉 자신들이 중도무당층을 대거 끌어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의할 수 없는 대표적 부분입니다. 기존에 언급했듯 조국혁신당 비례표는 기존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많이 나왔고 국힘 강세 지역인 강남권이나 대구 경북권에선 미미했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이 가져간 비례표는 대부분 기존 민주당에 투표할 사람들의 표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면 중도무당층으로의 확장을 넓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조국이 간판인 조국혁신당이 기존 국힘 지지층의 표를 가져올 리 없으며 소위 말하는 중도로의 확장력도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특히 조국에는 내로남불 기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중도무당층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조국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청와대 2인자이기도 했던 민정수석이기도 했던 만큼 문재인의 이미지와 너무도 겹치지 않습니까? 중도 무당층 중에 문재인 정부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1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를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 등장 전 같은 경우에 있어 당시 범민주진영 범애국진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 또 투표 의지도 매우 약해져 있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인해 투표만이 아니라 정치판 전체가 활성화됐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려 했거나 냉소적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들어오고 그걸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복원됐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작동돼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등장을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의 핵심은 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복원됐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심판론은 2년 전 지방선거 이후로부터 이미 급격하게 올라갔고 윤석열 지지율 역시 지방선거 이후 수직 낙하하면서 20에서 30%대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마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심정은 못 살겠다. 바라보자 그런 심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투표장에 갈 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조국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심판론이 마치 퍼져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런 이재명 심판론은 민주당원들에 의해서 인천에서 걸러진 험중이 기나견 패거리를 비롯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친문 수박들이나 민주당 탈당파들이나 외치고 언론들이 받아서 확산시킨 개소리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원들에 의해 수박들이 걸려나간 것을 언론들이 비명행사로 우겨대면서 잠시 흔들렸던 것일 뿐
회복되는 데 있어 시간이 며칠 걸리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수박파들을 대거 걸러내면서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사기가 올라가며 더욱 결집한 계기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이나 다른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편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선거운동 방식은 지역구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긴커녕 리스크가 됐다는 점입니다. 마반에서 한석 넘는 151석을 목표치라고 하며 유권자들 앞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보인 이재명과 달리 조국은 종종 유세 현장에서 야권 200석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후보가 200석 발언을 하자 이재명은 바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으며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도 역시 이를 가로막은 바 있습니다. 조국은 당시 총선 막판 선거운동 발언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 200석이 있으면 김건희 씨 및 김건희 씨, 생모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200석을 우리가 확보하면 김건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200석이 확보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야권 200석을 줄곧 거론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의 200석을 막아달라는 읍소도 아닌 우리 쪽을 200석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유권자들 앞에서 결코 해선 안 될 선거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선거에선 고개 들면 진다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돼 있는데 이는 공개적으로 고개를 드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국힘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이 넘 꼴배기 싫어 투표를 포기하거나 이번만큼은 윤석열에게 한번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국힘 쪽으로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여론조사나 흐름상 200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더 많은 표를 읍소해야 할 후보자 쪽에서 오만한 태도를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의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 저런 발언을 결코 해선 안 됐던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힘 지지층이나 문재인 싫어 윤석열 측은 사람들을 자극시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비례표 선거운동만 하는 정당에서 말입니다. 지역구 선거 결과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서 말입니다. 이재명이 총선 바로 전날 재판에 출석하면서까지 꼭 투표의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하며 초접전지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 표라도 더 독려한 것과는 많이 비교됐다고 할까요? 또 조국은 부산 선거운동 도중엔 윤석열과 한동훈 등을 향해 이제 고마 치아라마 너희들 쫄았제 등 부산 사투리를 써가며 신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느니 과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조국이 디비졌다고 표현까지 해대던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는 전재수 단 한 명을 제외하곤 전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부산 지역에서 절반인 9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었고 발표된 여론조사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으나 결국 지역구 관리 제일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전재수 한 명만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도리어 기존 3석보다도 줄어든 결과가 나왔지요. 결국 이는 야권 200석 그리고 윤석열 즉각 탄핵이 무산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할까요? 윤석열 패거리들의 숨통을 당장 끊지 못하게 되면서 압승하고도 압승한 기분이 안 드는 그런 기분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이렇게 외쳤던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야권 200석 발언이나 부산 사투리 선거운동은 도리어 국힘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무당층의 이탈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상에서 줄곧 여유있게 앞서던 많은 지역에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거나 도리어 국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데 있어 과연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야권 전체 파이를 늘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의 전면 등장은 당시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윤석열 심판론을 문재인 심판론으로 덮을 만한 그럴 리스크였습니다. 중도 무당층 중에는 윤석열도 문재인도 극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섭니다. 그런데 그저 작권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자신들이 마치 그것에 대단한 기여라도 한 것처럼 자화자찬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바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승에 큰 이득을 봤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조국혁신당 등장 없었어도 그 정도의 심판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는지요? 조국혁신당은 그냥 막연한 느낌만을 얘기하지 말고 자신들이 정권 심판론을 높이고 중도무당층을 범민주 쪽으로 끌어왔다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문제가 이미 완료된 것처럼 대박이라도 터뜨린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그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일 뿐 여전히 갈 길은 아주 멉니다. 게다가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이 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의 MOU가 체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상됐던 적자 수출이 더욱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덤핑 수주 구설수에 이어 또 터진 겁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체코 순방 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개발은행, 체코수출은행,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 등과 원자력, 금융지원이 포함된 MOU를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진성준 의원 측이 공동으로 입수한 MOU 사본에는
양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원자력 금융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해당 내용엔 한국과 체코 경제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한다라며 다양하고 탄력적인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체코개발은행 및 체코수출은행의 융자 프로그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의 보험 프로그램 증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25억 달러 대출해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돈으로 원전도 지어주고 이익은 챙기지도 못하는 적자 수출 아니냐는 비판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동안 체코가 원전 건설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체코 재정 규모의 10%에 육박하는 원전 건설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체코 원전 사업비는 총 24조 원에 달하나 현재 이웃집행위원회로부터 60억 유로, 약 9조 원을 대출 승인받은 게 전부로서 15조 원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원전 건설비의 부족한 자금을 한국이 공적자금으로 저금리의 장기 대출로 지원해주려는 셈입니다. 한국이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면 최종 정산 시 투자 지분을 인수해 원전을 운영하고 공기요금으로 대출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원전 고장으로 인한 비용 상승뿐 아니라 장기간 투자금과 대출금의 회수 부담까지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으로 수출해놓고 적자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체코 원전의 경우 기존 지어본 적이 없는 방식의 유럽 안전기준에 맞춘 원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원전 대박은커녕 도리어 치워야 할 벽만 늘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